안녕하세요. 원밀리언 라인즈 코딩 배인준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라지랭귀지 모델을 다룹니다. 그리고 AI 방법론도 함께 정리를 하고 갈 것인데요. 라지랭귀지 모델이 무엇인지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은 AI 분야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들이 모두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입문자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용어들은 함께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픈AI에서 지원을 해주는 API를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대로 수행을 해야 하는지도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LLM이 무엇인지 처음 학습하시는 입문자분들이 강의를 따라하면 오픈AI의 API도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제가 특징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LL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LLM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려면 딥러닝 모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루고요. 이 앞에 설명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학습된 모델이라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라는 표현도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주어진 단어에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예측을 할 때는 대량의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 사람의 언어 구조랑 문법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유명한 LLM들은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챗GPT한테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의 고민이죠. 네,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들은 이렇게 문장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AI 뒤에 조사 가가 붙었는데 이 조사 가가 생성이 될 때도 AI 뒤에 올 수 있는 여러 조사가 후보군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조사의 그 확률이 이렇게 얼마인지를 제시를 하게 되고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I, ML, DL 세 가지 용어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LLM 모델은 딥러닝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DL이 딥러닝의 줄임 표현입니다. 그러면 먼저 AI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 표현이고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 구현한 기술을 통칭하는 개념어입니다. AI라는 단어가 이미 일상에서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사용해 오던 맥락을 잘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표가 되고 마치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인간이 만든 것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줄 때 우리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왔을 거예요. 맞는 맥락에서 AI라는 단어를 써왔던 거죠. 일반인 분들이 AI의 세부 분야로 들어가서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딥러닝 모델이라든지 이런 단어까지는 언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는 AI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어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을 정리하겠습니다. 기계가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칙을 학습해 작업을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여기서 규칙을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머신러닝 모델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그리고 잘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성능까지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 개발된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처음에는 모델을 훈련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읽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 논문에 쓰여 있는 대로 알고리즘이라든지 훈련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막상 모델을 훈련시키는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나요? 우선은 제가 위에서 설명을 정리한 내용을 다시 보면 기계가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칙을 학습해요. 여기에서 그럼 머신러닝 모델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것은 누구죠? 이 여러 데이터죠. 그쵸? 단일 데이터도 아니고 여러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를 그냥 수집하는 걸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는 학습 데이터가 또 많아야 돼요.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훈련 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 학습 데이터 수집 단계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1번 단계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는 많은 빅테크들이 LLM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물론 그 빅테크들도 이 퀄리티가 보장되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종종 기사에서 확인을 하시고는 있죠. 뭐 라이센스가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라고 의심받는 회사들이 있어서 소송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그래서 학습 데이터 수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모델 배포 또한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모델 배포를 할 때는 이 훈련한 모델을 버전별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실제로 백엔드 사이드에 API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잘 가공을 하는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 또한 정말 쉽지 않았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왼쪽에 그림을 보면 앞서서 제가 AI의 세부 분야로 ML과 DL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림도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AI의 세부 분야에 머신러닝, 머신러닝의 세부 분야로 딥러닝이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딥러닝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이 하위 분야이고요. 신경망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나뉘게 되고요. 각 요소는 가중치가 다르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는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계층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딥은 학습하는 계층이 깊어진다 라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확인했었던 머신러닝은 머신러닝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들이 이전에 있었는데 딥러닝 기법이 알려지게 되고 딥러닝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더라 라고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머신러닝 모델로 개발이 되었던 것도 딥러닝 모델로 다시 개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에는 더 널리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I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들어볼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를 할 건데요. ANI는 특정 작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이 narrow가 좁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작업에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시로는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챗봇, 가상비서 등이 있고요. 그리고 AGI나 ASI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견이 분분해서 저는 존재하지 않는 강력한 AI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빅테크들이 AGI에 도달을 하려고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AGI의 G는 제너럴이고요.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AI를 말하고 ASI의 S는 슈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는 AI를 말하는 거죠. 이 시기가 도래하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저도 참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는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Generative AI, 줄여서 Gen AI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 LLM은 딥러닝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프롬프트, 여러분들이 챗GPT에 입력하는 그런 요청들을 프롬프트라고도 부릅니다. 프롬프트에 따라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또는 코드와 같은 여러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AI를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LLM이 발표될 때마다 이런 성능 지표들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이런 지표들을 처음 보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모델이 발표됐다라고 하면은 해당 모델을 발표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능 지표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차트를 보면요. 이 차트는 제가 O1이 나왔을 때 캡처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발표를 했었던 GPT-4랑 자사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O1 모델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지금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금 이 AIME라는 것은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지금 O1은 요 정도로 잘 푼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정말 놀랍네요. 네. 그리고 코드포스는 코딩 테스트를 푸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AI가 요 정도로 이제 문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GPQA라는 것은 이 graduate level, 네, 이 PhD 사람의 그 박사 과정을 거친 사람의 답변과 비교를 한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차트인데 사람 전문가 그룹은 지금 정확도가 69.7인데 GPT-4는 요것에 지금 사람보다는 조금 덜 정확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O1은 요것을 조금 많이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물리나 생물학, 화학 분야에서도 더 인간보다 뛰어난 답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모델을 개발한 회사 측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는 약간은 다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지표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표는 제가 가장 최근에 이 O3 미니가 발표가 되고 이제 공개된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봤던 AIM이 이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를 비교한 건데 여기에 이제 미니가 붙게 되면은 미니가 없는 버전보다는 조금 더 비용 측면에 이점이 있고 비용이 덜 든다는 얘기예요. 비용 측면에 이점이 있는 대신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보다는 약간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미 미니 버전도 사실 그 O1 버전이랑 뭐 정말 이게 내가 우리 서비스에 이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정말 크리티컬한가 치명적인 수준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미니 버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서비스에 적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미니 버전 또한 이미 성능이 좋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다음 표는 주요 LLM의 발전과 경쟁을 제가 제목으로 써놨는데요. 일부러 이 초기의 버전들로만 써놨어요. 네.
지금 가장 최근의 버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초기의 버전들로 써놨는데 제가 경쟁이라고 제목을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오픈 AI에서 18년도 6월 달에 발표를 하면 바로 4달 뒤에 구글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또 4달 뒤에 오픈 AI에서 다시 발표하고 그리고 지금 주로 초반에는 오픈 AI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LLM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가장 놀라움을 이제 안겨주기 시작한 시점이 이 GPT-3 모델이 개발이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때 이 파라미터 개수는 1750억 개라고 공개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추론을 할 뿐입니다. 보여주는 그 성능 지표를 가지고 추론할 뿐이죠, 지금은. 그리고 실제로 GPT 3.5 버전부터 비약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라마를 오픈소스로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까 제가 LLM 그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빅테크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GPT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때, 우리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학습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LLM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가 이런 라마 모델들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이거 기반으로 이제 튜닝을 한다든지 이런 길이 열려가지고 또 다른 LLM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GPT-4 모델은 지금 메타의 라마 모델이 공개되고 바로 한 달 뒤에 공개가 됐고 또 구글의 팜2도 2달 뒤에 공개가 되고 그쵸? 또 여기에서 메타가 또 2달 뒤에 공개가 되고 정말 무섭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더 무섭죠. 네, 네 그래서 빅테크들도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발자이자 교육자로서, 새로운 기술의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것을 저 또한 잘 알고, 교육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리고 실제 실무, 개발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지, 저 또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애저와 관련된 책 감수에도 참여를 하고 이런 강의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메타에서 개발해서 공유한 라마 3.3과 라마 3.2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이고요. 여기에서 이 모델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공유하기도 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허깅페이스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허깅페이스의 텍스트 제너레이션만 필터링을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모델의 유형이 다르다면 만약에 텍스트 분류 모델을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필터링을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텍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와 보면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여러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딥시크도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딥시크도 같이 이동을 해서 보면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면 모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제가 라마가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라마 기반으로 한국어에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개발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허깅페이스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의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로 오픈 AI의 API를 활용을 해서 요청을 보내는 것까지 같이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